내가 연구한 분야는 아기를 원하는 여성들을 획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생식에 관한 것이었어. 생물이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을 생식이라고 하는데 암수 생식 세포의 결합은 유성 생식, 결합이 없는 경우를 무성 생식이라고 하지. 대부분의 척추동물은 유성 생식을 하고 무성 생식은 식물류나 무척추동물의 번식 방법이야. 그러나 척추동물 중에서도 무성 생식하는 희귀한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도마뱀이야. 특히 트렘블레이 도롱뇽은 자가 수정을 통해 생식하는 것으로 유명하지. 자가 수정이라니요? 이 도롱뇽은 암컷만 있는 종인데 자기 몸속에서 스스로 수정해서 알을 만든 후 낳는다네. 내 주된 연구 대상이었어. 그런 일이 가능해요? 호기심이 발동한 그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가능해. 하지만 자가수정은 위험한 전략이야. 그래서 보통 자원이 희소하거나 개체군이 고립되는 등 유성 생식이 힘든 환경에서 일어나곤 하지. 도롱뇽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아마도 그렇겠지. 자네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여기서 잠깐 유전공학의 기초를 알려주지. 인간이 만들어지려면 2세트의 DNA가 필요해. 일반적으로 정자는 남자에게서, 난자는 여자에게서 생성된다네.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줄기세포는 어떤 종류의 조직이든 만들어낼 수 있어서 원칙적으로 정자 혹은 난자를 만드는데도 사용할 수 있거든. 수십 년의 연구 끝에 난 줄기세포를 이용해 정자의 전 단계인 정조 줄기세포를 만들어냈고 과학부 장관의 표창까지 받았어. 그때 문제가 발생한 거야.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종교계가 들고 일어나 연구소와 나를 공격했고 다음 총선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인간 생식에 관한 연구를 금지하는 생명윤리법을 통과시켰어. 아주 비과학적인 발상과 행동이지. 저도 기억나요. 그 당시 무척 시끄러웠지요. 하지만 그게 아기를 원하는 여성들을 돕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미혼 여성 중에도 아이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요즘은 흠도 아니고 말이야. 하지만 문제는 그들 중 일부는 다른 사람의 정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는 거야. 여성 호르몬이 충만해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다른 사람의 정자는 받아들이기 싫은 애매한 상황에 놓인 여성 환자가 한국에만 무려 1000명이 넘는다네. 심리적인 이유 때문인가요? 아니면 의학적인? 딱 잘라 말하기는 힘들어. 다양한 이유가 혼재되어 있거든. 생명윤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연구소에서는 나에게 다른 연구를 맡기려고 했어. 종교계의 따가운 눈총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지. 하지만 생식 연구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 임무에 실패한 아폴로 13호의 짐 러벨 사령관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달에 가는 일이 아니라 신과 자연의 시험에 응전하는 인간의 노력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나는 불가능에 도전해보고 싶었어. 연구소에서 못 본 척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 자네도 직장 생활을 하니 잘 알겠지만 연구소도 결국 대기업에 속하는 조직이거든. 아무튼 나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연구소 독단적으로 KPI 목표를 설정해서 우회적으로 견제하려고 했어. KPI는 핵심성과 지표의 영어 약자잖아요. 제가 나름 영문과 출신이거든요. 지방대이긴 하지만요. 그가 술잔을 홀짝이며 씁쓸히 말했다.
그랬나? 몰랐군. 사실 원래 KPI는 농땡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시에 인력 문제를 깔끔하게 회피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말이야. 아무튼 나는 연구소에서 설정한 KPI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척 연기하면서 몰래 생식에 관한 연구를 이어나갔어. 일반 부서와 다르게 연구소의 목표는 애매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거든. 다행이네요. 저 같은 영업직은 숫자로 딱 정해져 있어 빼도 박도 못하거든요. 일반 부서는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들터너 갈수록 오 박사의 이야기에 빠져들며 그가 나지막에 물었다. 아니, 나는 치명적인 사내 정치와 파벌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감시의 눈을 피해 나갈 수 있었어.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어. 성공이라니요? 여성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온전한 정자를 만들어낸 것이야. 유전공학적으로 말하면 생식 과정에서 유전 물질을 자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생식세포를 만들어 낸 셈이지. 초저녁 흐리멍덩한 오 박사의 취한 눈이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다. 제 느낌으로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최 대리, 원래 과학기술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야. 옳고 그름은 인간의 판단이 만들어낸 거지. 물론 당시 기술적 파우스트를 욕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생명윤리법에서 손가락질하는 신과 자연의 배신자는 아니라는 말이야. 지금 하신 말씀은 비과학적이며 오히려 신화적인데요. 마치 오 박사님이 신의 흉내를 내는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최 대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비난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정자를 만든 줄기세포를 제공해준 여성은 내가 담당하는 팀의 연구원이었어. 그녀는 젊고 총명했지만 운이 없었어. 다른 사람의 정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1000명의 여성 환자 중 하나였지. 처음에는 나도 까맣게 몰랐어. 그저 실험을 위해 본인의 줄기세포를 아낌없이 내놓는 헌신적인 과학자인 줄로 알았어. 하지만 정자를 만드는 데에 성공하자 본심을 털어놓았어. 아기를 가지고 싶다고 말이야. 사람은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말은 옳은 말이야. 그녀는 나를 끈덕지게 물고 늘어졌고 마침내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어. 그래서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이야기를 재촉했다.